안녕하세요. 공유창구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060 은퇴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은행, 유명 인플루언서, 부동산 중개사를 멀리하는 것이 은퇴자금을 지키고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월에 일어난 홈플러스 사태와 백종원 논란은 우리가 가장 믿고 싶어 하는 대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기업을 다녔던 분들은 이런 이름난 대기업과 유명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세상에서는 헛똑똑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기업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특히 유통 대기업은 믿지 마십시오.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입점 업체와 홈플러스의 유동화 채권에 투자한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홈플러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쿠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마트에 신규 매장을 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얼마나 강심장이면 그런 곳에 신규 매장을 낼 수 있을까요? 홈플러스에 속아서 냈을까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회사에 속아서 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세상의 변화에 너무 둔감한 분들입니다. 1995년에 미국에서 아마존이 생겼고 15년 뒤 2010년에 한국에서 쿠팡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에 MBK가 홈플러스를 샀었고 그 당시에 매출액은 8조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2015년에 매출액이 1조 원을 달성했었고 그때 당시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기업가치 5조 5천억 그 중에 1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승자는 홈플러스를 판 영국의 테스코와 소프트뱅크입니다. 패자는 홈플러스를 구입한 MBK와 입점 업체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저도 2017년부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CGV에서 알파박스 입점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마트 회사들이 마트를 세일 앤 리스 방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트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잘 가지 않습니다. 많은 거절을 한 후에 홈플러스는 자체적인 공유창고 브랜드를 만들었고 또 저희 경쟁 업체 중에서는 이런 마트에 입점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CGV에도 입점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에 홈플러스에서 운영하는 공유창고 업체를 저희에게 사라고 인수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트가 우리보다 더 빨리 문을 닫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창고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트나 CGV는 저녁에는 문을 닫고 가끔씩 주말에도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창고의 최대 장점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홈플러스가 발행한 유동화 채권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채권을 판 것일까요? 책임을 지지 않고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정권이나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많은 부동산 펀드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아실 겁니다. 개별적인 분석과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대기업이라고 믿고 금융기관에서 추천했다고 무조건 믿는 그런 투자는 노후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명인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최근에 백종원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백종원 사태를 보면서 유명 인플루언서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백종원 씨 참 좋아합니다. 말도 잘하고 요리 실력도 좋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회사도 잘 돼서 정시 상장까지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백종원 씨의 방송 활동을 보면서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좋은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몇몇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지만 가성비도 좋지 않고 맛도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느낀 백종원 씨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을 시작하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안 된다 싶으면 버립니다. 또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상장을 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전체 가맹점의 폐업률을 아십니까? 2022년에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22%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폐업률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의 성장 뒤에는 가맹점들의 폐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백종원 씨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하는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망할지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5060 은퇴자들은 대기업, 그 다음에 금융기관, 유명 인플루언서,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유튜브에 항상 나오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사업 능력까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